혹시 우리 참여해 주신 학부 패널 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나요? 혹시? 네, 준비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학부생 때는 사실 연구실이나 랩에 들어가서 선배들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 학번 선배들과의 교류만 잠깐 있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는 접촉할 방법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신이 그 랩이나 교수님과 맞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미리 간담회가 있거나 혹시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물론 대학원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랩실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도 학부 학생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울 거예요. 어, 한 가지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전에 자기가 관심된 분야를 정했으면 그 분야의 교수님들한테 미팅 신청을 해서 사전에 면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신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 그 입시 원서를 다 내고 입시 과정이 진행 중인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상당히 이제 난처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에 대해서 그 김슬아 대학원생 뭐 좀 이렇게 팁을 줄 수 있으실까요? 아마 이런 것이 학부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부 저학년 때는 바로 한 학번 위아래의 선후배들과만 친해서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는 학부 차원에서 좀 전 학년의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약간 LT라든지 MT를 가잖아요. 우리가 반이라든지 같은 학년 동기들이랑 그거를 학부 전 학년의 학생들과 대학원 전 학년의 학생들까지 모두 다 같이 가서 이제 뭐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뭐 음, 이런 시기도 있고 해피아워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학년에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같이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수다 떨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축소되거나 없어졌지만요.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는 그런 이제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니면은 뭐 건너 친구 아는 사람한테 한 명씩 소개를 해 달라고 하거나요. 원하는 연구실에서 실질적으로 뭐 1, 2년 이상 있었던 대학원 선배들이랑 뭐 커피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사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실에 가는 게 맞는지 약간 그런 거를 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제 뭐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 이제 좀 알게 된 새로운 정보로는 저희가 뭐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쓰는 브릭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연구자로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김박사넷이라든지 그런 포럼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뭐 특정 연구실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생이 랩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들, 약간 이런 글들도 좀 정리돼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아마 그 인터넷 그 좀 이렇게 사이트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공대나 자연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설명회를 하시는 것 같은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문사회 쪽에서는 사실 그런 게 많지가 거의 뭐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박흥식 교수님 좀 아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전공을 안내한다든지 대학원 과정의 어떤 그 특징이나 뭐 이런 설명회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원 설명회는 별로 없는데요. 오히려 그 인문대 쪽에서는 학부 전공 진입 설명회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수시 말고 정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아직 과를 선택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전에 좀 과대표라든지 혹은 대학원 분위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이제 대학원이 좀 작은 규모로 유지되고 있고 또 랩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 분야를 선택하면은 사실 지도 교수가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님이 여러 분 계신 게 아니라 대부분 그 특정한 영역에 이렇게 교수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공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공계통학은 좀 저희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저희가 우리 세종시로 정부 청사가 옮겨간 바람에 그 야간에 우리 사무관 이상 모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대학원에서. 그랬더니 다른 대학원에서도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나한테 그 원장할 때 보니까 문의가 왔고요. 좀 기숙사 사무거리 보면은 전문대학원은 많이 그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입시 설명회를 가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아까 이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뭐 그 학문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이런 얘기 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그 통증이 1에서부터 10까지 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호기심이나 그 분야에 관심이 1에서 10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사실은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우리 제가 사범대학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교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개의 반이 있으면 같은 내용을 갖고 내가 10번을 가서 가르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다음에 우리 선배 하나가 행정대학원에 갔어요. 야, 거기 저기 행정대학원이니까 장학금도 있고 좋더라. 야,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우연히 행정대학원 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도 교수도 어느 특정 그 교수님한테 학생들이 관심이 다 몰리더라고요. 저도 거기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 자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딴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우연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그냥 내가 정말 학문하는데 적합할까? 이런 걸 막 고민하면은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문사회계는 더군다나 이렇게 적어도 행정학은 그렇고 다른 데도 꼭 학부부터 같은 계통으로 쫙 올라오는 것을 최고 아주 베스트 저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넓게 보는 것도 좋고 우리 행정대학 같은 오히려 이공계에서 행정학 하는 거를 더 좋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융합 시대니까 꼭 그런 것을 어디 가면 내가 가장 환영받고 최고의 걸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약간의 위험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1, 2년을 그렇게 막 얼마나 큰 세상인데 1, 2년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1, 2년은 사실은 인생에서 그렇게 큰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잘못 들어왔다, 내가 이 시험지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의 이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저 얘기하는 게 좀 무책임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공만을 좀 추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대학원 전공도 결정이 되고 지도 교수님이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뚜렷하게 구체적인 정보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대학원 설명회 정도는 좀 공식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 뭐 언론에 가끔씩 보면은 서울대학교 대학원도 미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학생들은 정보가 궁금한데 정보를 공식적으로 주는 그 사이트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좀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국사학과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학부 시절에 제가 다른 대학, 단과대학 대학원 수업을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려울까요? 많이? 이게 아마 분야별로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어떨까요? 학부 시절에 대학원 학부생으로서 대학원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는데 본인이 혹시 어느 분야 쪽 대학원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지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두고 있는 건 지금 심리학과에 고급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나 있고 또 인류학과에 한국문화였나? 한국문화연구? 그거였습니다. 아, 예. 한국문화연구, 고급 심리학. 이게 제가 혹시 임도빈 교수님께서 한국문화연구 같은 주제는 조금 익숙하신가요? 네, 뭐 주제는 익숙하고 사회과는 다 통하니까 네. 이 학부 학생이 대학원 수업을 뭐 들으지 말라 이런 건 없고요. 그 교수님 이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한번 이메일을 보내고 아마도 힘들 것 같다라면 그러면 청강이라도 가능하겠냐.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으면 될 겁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하면서 제가 이런 수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 수업, 대학원 수업이긴 한데 제가 청강을 하거나 또는 직접 수강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면 대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실러버스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은 실러버스도 보내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수업의 대학원 수업인데 자유전공학부 학부 학생이 그 수업을 다른 수업인데 2번 들었던 기억이 있고 저는 그 학생한테 다 A+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대학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사전에 지식이 많이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는 무슨 선수 과목들이 있어요. 뭐를 미리 공부했어야 지금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본인이 수업을 들어도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교수님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면 아마 그 인문 계열 쪽에는 리딩 머테리얼이 영어고 분량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찬 군이 학부 2학년이면 아마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아마 교수님 우려하시지 듣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많이 넓은 주제인데 이 교수님들하고 패널 대학원생들 또 우리 학부 학생들이 사전에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저희가 포럼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정시에 끝날 수 있게 됐네요. 오늘 주제는 대학원 진학 합리적인 선택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재봉 교수님, 박태현 교수님, 박흥식 교수님, 임도빈 교수님 네 분 교수님과 우리 또 대학원 박사과정의 김수라 박사과정생, 또 양인 대학원 박사과정생, 그리고 학부 과정의 김민재 학생, 김혜진 학생, 노현경 학생, 유병준 학생, 정유진 학생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주제들 중에 하나가 이게 대학원 갈 때 확실한 커리어 플랜이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대학원에 와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학원 지나가는 걸 너무 겁내지 말고 한번 관심 있으면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교수님들하고 사전에 랩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레인지를 해서 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등등등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대학원이 과연 뭐냐 하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대학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외적인 동기보다는 내적인 자기 지적 욕구나 흥미,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 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위한 연구, 인재 양성에 요점을 두고 있다. 뭐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인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내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원이나 연구직, 특히나 연구에 관련된 직업들이 일반 회사와 같이 자부의 성격이 강한 경우도 있지만, 대학교나 학교나 또는 국제연구소 이런 데는 사실은 보케이션의 어떤 의미도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자신이 거기에 맞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해주셨고, 특히나 대학원에서 많이 하는 활동이 연구 활동인데 그 연구 활동을 잘하기 위한 비법은 없지만 좀 나름대로 스트레스 관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이 번아웃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는 사실은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산,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산출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커버를 해보았으면 좋았는데 못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 패널에서도 그렇고 일반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 주제를 찾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또 박흥식 교수님께서 남들이 안 하는 영역을 좀 미리 해봤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교수직 잡을 발견하는데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좋은 그 연구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년도 저희 관악교육 포럼은 4회 정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 주제를 잡을까라는 주제에 좀 포커스를 둬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이슈는 아마 교수님들하고 이 패널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별도의 미팅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을 돕는 의미에서 또 교수님들의 연구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시고 입시 기간인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대학원생들, 또 학부학생들, 일반 청중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관악교육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다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혹시 이제 그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그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문과생들을 위해서 특히 지금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또 국제기구 이런 데서 이제 직업으로 나가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은요, 그 외국의 파트너들은 대부분 석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학계로 안 나가더라도 대학원은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라도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유럽만 하더라도 석사 정도는 기본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유럽의 전에 5년제 그 대학 과정에서는 이제 그 끝나면 디플로마를 주는데 그 디플로마의 의미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석사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석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박태환 교수님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봉 교수님. 네,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박흥식 교수님 혹시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4회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 교수님들, 대학원생들, 또 학부학생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